저는 농담 조크 잘 못합니다. 또 노래는 진짜 못하고요.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정말 돌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했습니다. 이거라도 해야죠. 뭐 자넷 잭슨 같은 마이크도 주셨으니까요. 어쨌든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정말 멋진 연사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저도 무척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맥 에블링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하는지 제 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요. 지난 5년 동안 저 열정을 불태운 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토리텔러이자 프로듀서입니다. 정말 멋진 이런 그 비주얼 작품을 만들죠. 예를 들어서 퀀텀 오브 솔리스에도 제가 동참했고요. 스트레인지 픽션 윌 페럴가 나오는 이 영화, 또 코카콜라 광고, 단편 영화 이런 것도 제작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크리스마스 때 방영하는 짧은 영화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열정을 많이 느끼는 스토리는 템트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템트입니다. 템트는 저에게 협업에 대해서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었고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템트는 그래피티 아티스트입니다. 80년대, 90년대에는 가장 유명한 그래피티 아티스트 중 하나였죠. 그런데 어느 날 조깅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다리가 저린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ALS의 시초였죠. 루 게릭 병이라고도 부르는 병입니다. 밑에 발가락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위로 올라오면서 이 몸을 마비시키는 병이죠. 그래서 템트는 이제 누워서 삽니다. 눈만 움직이고 일을 가는 것 정도밖에 하지 못합니다. 저희 회사는 클라이언트들에게 매년 선물을 합니다. 2009년도에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클라이언트에게 선물을 하는 대신에 누구를 대신해서 기부를 하자고 결정을 했죠. 클라이언트를 대신해서 템트 원 파운데이션에 기부를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템트의 형과 아버지와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갖고 뭘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형은 우리 동생하고 말을 다시 할 수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무슨 말인죠? 그렇습니다. 스티븐 호킹스 같은 경우에는 마비됐지만은 기계 같은 거 하나 사용을 해서 남들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기계 이름 모르니까 터키땡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랬더니 그 형이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기계는 돈이 엄청 많거나 아니면은 보험을 들었거나 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둘 다 없다. 그 대신에 우리는 종이에다가 알파벳을 놓고 템트가 블링크할 때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다가 그 사람이 템트가 눈을 깜빡거리면은 그 글자를 쓰고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단어가 되고 문장이 될 때까지 하면서 대화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진짜 불편하다. 왜냐면은 잘못해서 눈을 괜히 깜빡거리면은 전체 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했죠. 저는 그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에 다이빙 Bell and the Butterfly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1995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 편집자가 마비되고 나서는 눈만을 사용을 해서 책을 썼던 이야기죠. 그런데 95년도의 일을 2008년도에도 똑같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템트가 다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안고 헤어지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한 것인가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프로듀서이고 스토리텔러이죠. 그렇지만 그 외에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걸 약속한 것이 참 미련했죠. 어쨌든 제가 프로듀서의 재능을 활용을 해서 사방에 전화를 해서 보험사와 병원에 문을 두드렸죠. 그래서 마이토비언 머신을 확보했습니다. 이 마이토비언 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벳을 스크린에 놓고 한 문자를 오랫동안 쳐다보면은 그 글자가 등록이 되고 글자들이
계속 등록되면서 단어가 형성되고 문장이 형성되는 것이었죠. 이 기계를 사용해서 처음으로 좀 더 쉽게 가족들과 대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다시 그래피티 아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서 디자인 회의에 참여를 했는데요. GRL, 그래피티 리서치 클럽이라고 하는 데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중에 한 사람 서울에 삽니다. GRL은 표면에 빛을 투사를 하는 방법을 개발했고 레이저 포인트로 나머지 그 네거티브 스페이스를 등록을 해서 이런 일시적인 그래피티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GRL 쪽 사람들을 만났는데 레이저 택으로 엄청나게 멋있는 걸 개발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마이토비엔 기계가 있고 템트가 그걸 갖고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레이저로 이런 기법을 GRL이 개발했다면 이 두 가지를 합해보자 라고 저에게 제안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죠. 제 아내는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입니다. 테크놀로지 쪽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에 응접실을 다 치우고 그리고 왕복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이 2주 동안에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피자나 시켜 먹고 그냥 쉬는 시간 없이 아이와 강아지까지 전부 다 동참을 해서 바로 이것을 발명해냈습니다. 아이라이터입니다. 아이라이터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는 베니스 비치에 사는데요. 베니스 비치 해변가에서 사는 아주 싸구려 선글라스입니다. 그리고 와이어와 웹캠만 여기에 장착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게 어떻게 작동되느냐면요. 웹캠, 나중에 필요하시면 뒤쪽에 계신 분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웹캠은 눈동자를 트래킹을 합니다. 마치 연필 끝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눈을 깜빡거릴 때마다 연필이 종이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템트가 눈동자를 돌리면서 기계를 작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은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DIY인데다가 코드도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이 기기는 어느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템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제작할 수 있는 기기죠.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막론하고 또 국가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기기였습니다. 저희가 병원에 가서 템트 방에 가서 와이어레스 시그널을 갖고 그러니까 무선 시그널을 주차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건너편 건물의 벽에 빛이 투사를 하도록 하였죠. 템트는 그래서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주차장에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였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7년 만에 처음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그 순간이 감동적이었는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만 해도 소름이 끼치네요. 친구들, 사랑하는 가족들, 형들이 이것을 지켜봤습니다. 한때 그가 잃었던 그 열정적인 그래피티 아트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2주 후에 이 편지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지금부터 눈물이 나는데요.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일, 사회적인 발명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일을 계속하게 힘을 주는 편지입니다. 7년 만에 내가 처음으로 그림을 그렸다. 여태까지 물 안에 빠졌던 사람을 누군가 끌어내서 숨을 쉬게 해준 느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예기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획을 했어도 불가능했던 일이 나타났습니다. 템트가 전 세계에서 전시회 초청을 받았던 것이죠. 저희는 아이라이터를 통해서 그분이 스케치를 하게 했고 그것으로 3차원 조각품을 만들었습니다. 파사디나 현대미술관에 이 작품이 전시됐죠.
이 전시회에서 저희는 그것을 만든 예술가가 전신마비 예술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관심을 끌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뭄바이에 가서 그 로컬한 사람들이 뭄바이에서 사람들이 또 이 같은 아이라이터를 만들게 했습니다. 뭄바이 아이라이터였죠. 저는 그 다음에 테드에서도 강연을 할 수가 있었고요. 기즈모도에서는 저희를 8대 혁신적인 발표품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모마에서 저희 아이라이터가 전시되었고 타임 매거진도 타임지도 저희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12월 13일 새벽 5시였는데요. 저는 워낙 일찍 깨는 사람입니다. 이 이메일이 들어와 있던군요. 이 이메일은 선생님, 저희는 아이라이터의 영감을 받아서 아이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이라이터의 아이디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걸로 저희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바다 건너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발명한 아이라이터를 갖고 새로운 것을 더 좋게 만들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는 것이었죠. 제가 어제 이 팀을 만났는데요. 아이캔 팀이었습니다. 삼성의 아이캔 팀 정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제가 영상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작자는 저희 아내였고요. 전체 프로세스를 하나의 도큐멘트로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트레일러입니다. He's put Los Angeles on the map. He's always been next level. He probably is the most versatile artist. Tempt is an innovator. People respect him. They know who he is. He's an OG. He's such a force. Nobody compares with his style. He's one of the top 5 in the world. Him being laid up, I don't think about that. When you get diagnosed with LS, it's a traumatizing experience because you're told you have only so long to live and you will spend your time completely trapped inside a body that doesn't move anymore. I hate seeing him like that. There's so many times where he could have just slipped away, but he's sticking it in there. It's all about that one phone call that I almost did not pick up. Mick Ebeling was on the other end. I had to be involved with Tempt and just helping him. I had no idea how I was going to come through on what I committed to. Our writing culture was born of making something from nothing. I laid in bed, exploding with ideas that branched out from that initial concept. That's when I knew I wasn't done yet.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 영화를 보시려면요. 그리고 우리의 철학을 보시려면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gettingupthedark.com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기부도 하셔도 되고요. 기부하시면은 이 영상물을 다운로드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부한 자금은 템트의 병원비에 보태어집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협업에 대해서 4가지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 미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우리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협업을 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협업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오픈 소스로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 그 오픈 소스를 활용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언어가 그중 하나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하나 쌓아 나아간 것이 모여서 하나의 언어가 되는 것이죠. 저희와 같은 경우는 수백 년, 그리고 또 아시아와 같은 경우는 수천 년 동안 이러한 언어가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죠. 어떤 논리가 있어서 그것을 입증을 하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지죠. MBA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2, 3년 그리고 또 많은 돈을 써서 오픈소스 멘탈리티를 갖고 공부를 합니다. 오픈소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기업 사례를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MBA 공부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견이 조성되고요. 결국 과거와의 협업이 우리의 미래를 창조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실패 때문에 협업이 증진됩니다. 저희는 아이라이터를 만들면서 너무나 여러 번 실패를 했죠. 안경을 깨트리고 코드를 잘못 쓰고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실패가 없었다면 과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까요? 결국 우리의 부족함과 또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캠 팀이 저희로부터 아이디어를 받아서 지금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명 프로세스에는 반드시 실패가 있어야 됩니다. 실패가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글로벌 두뇌가 있습니다. 팀 버넌스도 리도 이것을 얘기했지만 이 프로세스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6억 개가 넘는 웹사이트가 있고 또 3천만 개의 위키피디아 페이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가면 이렇게 방대한 양의 정보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얻을 수가 있죠. 그것은 과거에 불가능했습니다. 페이스북, 스카이프에도 즉각적으로 액세스를 하고 즉각적으로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글로벌 브레인입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두뇌를 형성한다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엄청나게 열정을 가지는 것인데요. 그것은 불가능의 가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Not Impossible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창의성과 테크놀로지를 융합시켜서 인류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이 저희 재단의 목적입니다. 저희는 어떠한 것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발명을 하고 있습니다. DIY, 오픈소스가 기반이죠. 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인류를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밑에 보시고요. 주변에 한 50cm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물들을 보시면은 이런 사물들 100%가 언젠가는 옛날에 한 번은 불가능했던 것들이죠. 과거에 불가능했던 것들이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프로젝터, 카메라, 건축물, 또 대량 생산된 이런 의류들, 이런 것이죠. 또 이렇게 직립해서 걷는 것 자체가 언젠가는 불가능했던 것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인류에 대한 과소평가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템트를 위해서 한 발 더 나갈 것입니다. 르 게리병은 계속해서 병세가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런 그 퇴행성 질환 때문에 눈까지 깜빡거리는 것을 못하게 된다면은 뭔가 대안을 강구해야겠죠. 이지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뇌파와 또 뇌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기록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아이캠과 접목시켰습니다. 아이캠이 아이라이터보다 더 좋은 디바이스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브레인라이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작동 방법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간단합니다. 눈이 마우스와 마우스의 움직임을 조절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눈을 깜빡거리는 대신에 생각만 하면 됩니다. 그 눈 깜빡거리는 거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발전한 것이죠. 새로이 발명한 것이 없습니다. 기존 기술을 융합시켰을 뿐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슬라이드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워낙 디자이너 출신이기 때문이죠. 제가 항상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 갖고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 보기가 흉하긴 하지만 어쨌든 포인트는 잘 보여줍니다. 아이라이터에서 경험한 것과 또 브레인라이터를 접목을 시켰기 때문에 생각이 현실로 옮겨가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시간을 30%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율성을 기반으로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발명하고 싶습니다. How,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강연을 할 때마다 항상 던지는 질문입니다. How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람들을 더 동참시키냐, 어떻게 계속 이러한 것을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는 무엇을 할 것이냐를 취각하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이 로고를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서울 디지털 포럼 쪽의 분들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으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Not Impossible Lab는 이 매니페스토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창조자, 엔지니어, 아티스트, 사고자, 친구, 그리고 가족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으로서 DIY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은 여러 사람의 인생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입구가 있습니다. 내가 명분이 있고 내가 무엇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두 개 중에 하나만 하더라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 분이라면 들어와서 등록하십시오. 그리고 관심이 가는 프로젝트를 찾으십시오. 물론 이 등록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의 특기나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취미 이런 것을 다 기재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프로젝트, 공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것을 오늘 처음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미래는 이것이 약간 어떤 데이팅 사이트 비슷하게 되겠죠.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잘하느냐, 뭐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맞는 짝을 맞춰주게 될 것입니다. 또 필요하면 팀에 들어가고요. 문제를 해결합니다. 누구의 인생을 바꿔놓고 맥주 한잔 마시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뭔가 열정을 갖고 있다면 들어오십시오. 우리 형이 전신마비됐다. 형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동기죠.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들이 여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라이터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배운 것을 우리가 복제하고자 하는 것이죠. 차이는 이것뿐입니다. 아이라이터라고 하는 프로세스는 저에게 굉장히 개인적이었습니다. 템트의 동생, 아버지와 다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이나 아버지와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아픔을 공감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Not Impossible Lab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뭔가 자신들을 흥분시키는 어떤 동기나 목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열정을 느끼는 그러한 동기를 갖고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라이터와 아이캠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걸음이었습니다. 브레인라이터와 레이저 케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단계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흥분하는 대상은 미래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뭐가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발명품을 만들어야 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갖고 매일 잠자리에 듭니다. 오늘 지금 아니면 오늘 저녁에 Not Impossible Lab에 가서 여러분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재능이 있다면 꼭 동참하십시오. 천재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천재가 아닙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할 줄 모르고요. 저는 그냥 남을 도와주고 싶은 감정, 그런 열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커뮤니티가 커지면서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글로벌 드레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